Introduction to Manufacturing Strategy. 그래서 아마 2학년들은 신문지상에서 이런 그 전략 이런 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스트래티지, 제조에서 전략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을 방문을 했을 때 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각각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립이라고 그러면 작업자들이 쭉 또는 노밭이 쭉 양측에 서 있어서 부품을 끼워놓고 또 조립을 쭉 나간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검사하고 이제 그 시스템이 각각 이제 다르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고객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 달라 주문을 하는 경우에도 주문대로 고객이 원하는 대로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구성되어 있는 공정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기업들은 어떤 공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안 다음에 이제 그것을 파악한 뒤에 각 시스템별로 예를 들어서 오늘 생산량을 달성을 해야 된다. 오늘 불량률은 어디까지 이하로 만든다. 또 혹은 이 납기는 어떻게 하면 맞춰줄 수 있다. 이런 등등의 중요한 시스템을 평가하는 파라메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품질이죠. 품질 불량이 많이 나오면, 불량 제품이 많이 나오면 시스템에 뭔가 잘못된 것이고, 또 고객이 이번 달에 500개의 자동차를 발주를 했는데 500개를 다 못 만들어내면 그것도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주고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기업의 목표는 딱 하나밖에 없죠. 돈 버는 거. 돈 버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생산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 최적화돼야 되는지 하는 것을 이 과목에서는 전략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이라는 건 경영전략, 경영학과에서 얘기하는, 또 경제학과에서 얘기하는 어떤 시장 전략, 또 국가경제의 전략, 이런 것을 거기에도 이제 전략이라는 걸 붙이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냐 하면 제조 시스템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제조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양한 구성원들과 다양한 기계들이 모여서 목표하는 생산량을 만들어내고 생산을 함으로써 시장에 나갔다. 고객의 니즈를 반영을 한다 또는 반영하지 않는다. 시장의 변동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 관심사의 밖이다. 그것은 경영이나 경제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산 현장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전투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과 싸우는 전투 현장, 경쟁사와 겨루는 전투 현장이에요. 전투 현장에서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해야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가 따지는데 2학년들, 3학년, 4학년들은 잘 아시겠지만 2학년들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러면 전투 현장에서 경쟁사를 이기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돈을 벌기 위해서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비용을 낮추고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즉, 퀄리티, 코스트, 비용과 타임, T, 이 두 개가 우리 산업공학의 시스템 경영공학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세상의 제조기업들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공정을 가지고 있고 그 공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고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서 최적화해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해주느냐 하는 것을 주요 화두로 삼는다. 그럼 기업이 왜 돈을 버느냐? 주주들을 행복하게 하고 고객을 행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를 행복하게 하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이해 당사자들, 스테이크홀더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서 배분을 해야 되죠. 하여튼 그런 등등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기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델링 for optimization.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최소화한다든지 이익을 극대화한다든지 하는 목적 함수가 수립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목적 함수 또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함수 또는 profit,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함수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 함수를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호락호락 그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 하면 그야말로 제약 조건,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10,000원을 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10,000원을 가지고 시장에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 영양소를 보충시키기 위해서 단백질도 사야 되고 비타민도 사야 되고 철분도 사야 되고 등등등등 생각을 해서 야채 얼마만큼, 고기 얼마만큼, 생선 얼마만큼 또 그 밖에 다른 물품들을 10,000원을 가지고 산다고 했을 때 우리 목적 함수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면 우리 애들의 영양을 극대화시키는, 최저화시키는 목적 함수를 세울 수가 있죠. 근데 제약은 뭐냐? 그것을 방해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하는 제약이라는 것은 돈 10,000원. 그게 제약이죠. 10,000원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제조 시스템에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약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스템 경영공학과를 이제 사랑한다면 이 모델링이라는 단어는 이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강의 첫째 시간이니까 모델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제가 강조를 하는데 그럼 왜 그러냐? 그 3학년, 4학년은 저한테 여러 차례 들어봐서 알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Who are you? 시스템 경영원들. What is SME? Who are SME?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남대문 시장에서 떡볶이를 파는 아저씨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 3학년, 4학년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지만 2학년들은 아직도 잘 모른다. 우리 부모님께 너 시스템 경영과학에 도대체 요새 뭐 배우고 다니냐? 뭐 하냐? 졸업하면 비전이 뭐냐?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하실 수 있냐? 물론 대답할 수 있죠. 근데 저도 그랬고 우리 부모님이 제가 산업과학과 다닐 적에 물어보셨을 때도 그랬고 졸업할 때도 그랬고 대학원 갔을 때도 물어봤을 적에도 산업과학이란 말이죠. 시작을 하면 한 20분 떠들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못 알아듣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더군다나 남대문 시장이라면 시장 상인이라면 더 하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은 임상 의사다. 의사야. 메디컬 닥터인 엔지니어링이에요. 공학 분야의 의사다. 생뚱맞게 왜 의사? 의사는 뭡니까? 환자가 오면 환자를 진단을 하고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세를 파악을 해서 당신은 고혈압이다, 고지혈증이다, 당뇨다, 또는 단순한 배탈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다음에 판정을 내려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전을 만들어주고 그 환자가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해서 먹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뒤에 다시 왔을 때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세가 완화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의사입니다. 의사는 내과, 산부인과,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분야별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지금 제가 제조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면서 매니팩처링 스트래티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단어를 말씀을 드렸냐면 대한민국의 세상의 모든 제조업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 시스템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주고 최적화시킨다. 자,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눈에서는 제조 시스템을 뭘로 봐야 되냐면 환자로 본다. 환자. 시스템은 환자다.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시스템이 건강하다면 오늘날 기업들이 그 많은 문제들을 노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얼마 전에 불산이 유출됐다. 2,000가지의 위법을 저질렀다. 그런 것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다 문제죠. 문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찾아서 우리 시스템 경영공학도가 그것을 진단을 해서, 시스템을 진단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처방을 내리는 것이 우리 시스템 경영공학도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메디컬 닥터지만 임상의사가 더 맞습니다. 의사들은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분야별로 다양하죠. 우리 과의 분야는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정보가 하나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품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간공학 및 제조공학이 있고 제조가 있고요. 또 하나가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 기술 경영 쪽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사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이제부터 난 의사다. 비핵과 가서도 난 의사요. 그래갖고 네가 무슨 의사냐 그러면 그놈하고 대파 싸울 준비도 돼 있어야 됩니다. 공대 전체내에서 우리 과를 제일 미워하는 데가 어디냐? 기획과예요. 네 뭐하냐? 너희는 뭐하는 데냐? 자, 그런 놈이 있으면 저한테 데려보면 제가 네 개 분야 중에서 내과는 소아과랑 전공이고요. 외과는 산부인과랑 같이 전공을 합니다. 또 치과는 성형외과랑 또 같이 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과에서도 그 네 개 분야에서 두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다른 분야는 졸업할 만큼만 성적 나오면 되고 내가 관심 있는 두 개 분야는 전력을 다해서 모두 A 이상 받도록, 물론 저는 B도 좋은 학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 이상 받도록 노력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아무튼 기반 과목은 제가 운통 원투 경영과학 이거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 얘기는요 수십 대대로 나올 테니까 시십 대대로 나올 테니까 지겨워하지 말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모델링이라는 게 뭐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모델. Minimize cost, minimize time, maximize profit. 이거 외에는 별다른 게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적화고요. 모델링을 해서 그 모델을 풀면 10,000원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이 10,000원 한돈에서 우리 애들의 영양도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물품을 구입한다. 그게 솔루션이죠.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대전을 통해서 가는 게 좋은지 경주를 통해서 가는 게 좋은지 오송을 통해서 가는 것이 좋은지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경로는 무엇이냐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경영과학에서 다룹니다. 이런 등등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efficiency,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즉, 첫째로 효율이 뭐냐? 자, efficiency와 같은 위치에 있는 단어가 effectiveness, 효과입니다. effectiveness하고 효율은 틀리다. 내가 감기에 걸렸을 적에 팜피린 A를 먹으면 감기가 완화가 돼요. 감기 증세가.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팜피린 A를 먹어도 되고 콘택 600을 먹어도 돼요. 두 개의 가격이 틀려요. 그리고 팜피린 A가 잘 맞는 체질이 있고 콘택 600이 잘 맞는 체질이 있어요. 체질이라는 건 시스템이죠. 나한테 내 체질에 맞는 약을 싸게 구입을 해서 내 감기 증세가 낫는다면 그게 더 좋은 거죠. 바람직하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right. right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활동, 옳은 계획, 바른 활동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 하는 것이 efficiency입니다. 효과가 아니다. effectiveness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율을 여러분들하고 우선 정의를 하고 이 효율을 어떻게 증가를 시킬 수 있을 건지 어떻게 증가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게 전략에 포함이 되고 효율이라는 것이 전략에 포함이 되고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전략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또 안 넘어가냐고.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 3시에 만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퍼포스 강의 목적이 또 강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니어 앤 시니어 스튜던트 3학년, 4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합니다만은 2학년들도 이왕 들어왔으니까 이제 같이 다 가는 건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강의에서 좋은 학점을 받고 싶다. 여태까지 제가 쭉 강의를 하면서 탑 10에 들어간 학생들을 보면 3학년, 4학년이 60%, 2학년이 한 40%였습니다. 탑 10에. 그러니까 6명이 3학년, 4학년, 그 다음에 4명 내지 5명이 2학년이었어요. 하여튼 그거는 이번 학기 또 다른 추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분명하게 요령을 가르쳐 드리면 시험은 4번 봅니다. 매 시험마다 푸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푸는 문제를 잘 풀려면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를 싹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교과서 뒤에 있는 문제 풀고 나서 맞는지 정답인지 아닌지는 매번 저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사무실은 강의 시간 외에는 항상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문이 열려져 있는 이유는 제가 차가 없는 원시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끊는 모드로 들어갔는데 담배 피기 때문에 담배 냄새가 나서 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오셔서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학점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어떤 걸 소개하느냐면 Manufacturing Operation 작업, 제조 작업을 설명을 하고 Factory Automation 공장 자동화를 설명을 드릴 거고 Material Handling 공장에서 물자를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기는 거 로봇이 물건을 픽 들어 올려서 원하는 장소에 올려놓는 거 이런 것이 다 자재 취급입니다. Material Handling. 그 다음에 GT, 그룹 테크놀로지. 이것은 뭐냐 하면
유사한 것끼리 유사한 작업을 모아서 또한 유사한 부품을 모아서 그룹핑을 해서 같이 가공을 하든지 같이 처리를 해주는 이런 테크놀로지가 GT, 그룹 테크놀로지라는 건데 이런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FMS, 그건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이라고 해서 LG 파주 공장, 삼성의 탕정 공장, 또 현대중공업, 현차에 모두 그런 기업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생산 시스템입니다.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Automated Manufacturing Systems 해서 자동화된 그 제조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AGVS라는 Automatic Guided Vehicle System이라는 무인 운반차, 그 다음에 ASRS 자동 창고, Automatic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로봇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 강에서 로봇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인 밸런싱 조립 시스템을 위한 라인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인스펙션 시스템, 검사 시스템, 품질면에 있어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게 스트래티지이기 때문에 제조 전략이기 때문에 새롭게 소개되는 전략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파라다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파라다임이 TPS, 토요타 프로덕션 시스템, 토요타 생산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후에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린 매니팩처링, 요게 린이라는 거는 기름기를 뺀 전략된 이런 이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린 매니팩처링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토요타 생산 방식, 토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이라는 거 요거 설명을 드리고 또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동시공학의 개념. 즉, 여러 일을, 여러 부서가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자, 패러럴하게 진행하자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Agile Manufacturing, 기민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기민 생산 시스템은 아직 제조기업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지만, 페더럴 익스프레스, DHL, 그 다음에 아마존.com 이런 쪽에서는 에사일이라는 걸 달성하고 있습니다. 즉, 커스터머가 고객이 요구 조건을 제시를 하면 그 요구 조건을 실시간으로 만족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에사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에사일 매니팩처링을 하고 새로운 파라다임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주제는 최적화에 귀결이 됩니다. 즉, 최적화라는 것은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목적 함수식을 만들고 목적 함수식을 방해하는 제약 조건식을 만들어서 그걸 푸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면 여기는 확률이 있느냐? 이 강의에서는 확률은 없습니다. 전부 디터미니스틱. 이미 평균값을 알고 있다. 평균값을 가지고 최적화하는 것인데 전부 이 정량적 모델의 수준은 중딩 수준이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습니다. 뭐 적분이 들어간다든지 미분이 들어간다든지 그딴 거 없어. 그러니까 중딩 수준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뭐냐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식도 목적 함수로서 만들어내려면 쉽진 않습니다. 어떤 걸 더해야 되고 어떤 걸 빼야 되는지 어떤 걸 곱해야 되고 어떤 걸 나눠야 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다룰 거고요. 이게 교과서입니다. University of Lehigh, USA, 그러니까 리하이 유니버시티의 산업공학과 교수 이름이 그루버인데 그루버가 쓴 Automation Production Systems and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이라는 이 책을 사용을 하는데요. 사든 안 사든 상관없어요. 저는 교과서가 어블리게이션은 아니에요. 맨다토리는 아닙니다. 저게 얼마냐 하면 한 35,000원쯤 할 거예요. 그 돈 있으면 복사해서 나머지 돈으로는 소주 마셔도 됩니다. 비타토하고 소주 마셔도 되는데 그러나 강력하게 권유를 하고 싶은 거는 복사본이라도 한 권씩 꼭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조건은 이 책을 한글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거는 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역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번역이 너무 많아서 저는 시험 문제를 영어로 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가 이 의미인지 저 단어가 저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못할 경우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원서를 좀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구입이든지 아니면 복사를 하시든지. 또 레퍼런스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중간중간 저는 축석 안 부릅니다. 저는 대신에 번개 퀴즈가 있습니다. 3학년 4학년 잘 아시죠? 모르시나? 번개 퀴즈는 뭐냐? 갑자기 강의를 하다가 퀴즈 봐야 되겠다 그러면 종이끈에서 학번하고 이름 쓰세요. 그리고 문제 주면 거기 답변하는 퀴즈가 있습니다. 그게 한 10몇 번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출석 부르는 대신에 우리 대학원생이 인원수를 정확하게 세서 퀴즈를 볼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퀴즈도 성적에 포함이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 2학년들은 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제가 제시를 했을 때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친구들 손을 들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또 보너스 점수가 거기에 또 들어갑니다. 보너스 점수 1, 2점 엄청나게 큽니다. 내가 흔히 쓰는 말은 오늘은 점잖은 날이니까 졸라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하여튼 1, 2점의 차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2학년들은 1, 2점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커버할 내용은 챕터 1에서부터 챕터 15까지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7장까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여기에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제조 전략, 새로운 패러다임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강의 노트가 업로드 될 텐데 업로드 되면 그걸 보시면 강의 노트가 약 400페이지 조금 넘을 겁니다. 강의 노트가. 그래서 이거를 다운을 받아서 복사를 하는데 주의하실 사항은 뭐냐 하면 다른 거는 퍽퍽 쓰면서 인쇄할 적에는 돈 아낀다고 어떻게 하냐면 한 페이지에 6쪽 슬라이드 6개 집어넣고 이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집어넣으면 제 강의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필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 당구장 표시 또 에스터리스크라는 별표 이런 거를 제가 강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내용을 옆에 이제 삽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삽입할 공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슬라이드 2개 정도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인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이트는 뭐 어느 페이지가 그래서 이 사이트를 방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fglab skku.ac.kr 방문을 하셔서 파일 이름은 13호회고요. ns Manufacturing Strategy 그다음에 파트 1 이제 파트 2도 있고요. 파트 3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다 올릴 테니까 다운을 받아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드리면 오늘부터
서로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얘기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그 내용도 테스트 1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ight, 바른, 옳은 이런 단어는 꼭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3학년, 4학년들은 굉장히 성숙했기 때문에 제 강의가 어떤 면에서 조금 좀 졸릴 수도 있고 또 편협할 수도 있는데 또 듣던 것도 듣고 다른 과목에서 또 들었던 내용 또 저 사람 또 하는구나 지겹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2학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진짜 시스템 경영학이라는 전공을 사랑하도록 저는 만들 겁니다. 그건 강요가 아니고 어떤 매력, 우리 과의 매력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 교과서 복사본도 좋으니까 준비하시고 한 친구가 원서를 가지고 그거를 원서 살 때 이렇게 쉐어를 해서 큰 거를 사서 그걸 복사해도 좋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출석 안 부른다 하는 것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매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는 이 과목에서 그야말로 제조 시스템이 수립해야 될 전략이 무엇인지를 최적화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 전략, 스트래티지 그런 부분을 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토픽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고. 네. 교과서가요. 2판 혹은 3판이라고 써있었는데 2판 혹은 3판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네. 2판, 3판, 3판 없어요. 예. 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캡.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톡 이제 딱 단체 톡 홍정이 딱 하자마자 내가 찍었어.